제주 제2공항 추진 예정지에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검토 의견서가 또 공개됐습니다. 국토부 보안 용역에서는 거의 400년에 한 번 정도 심각한 충돌 사고가 일어날 것으로 극히 낮게 평가했지만 환경부에 제출된 전문 검토기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예정지 주변 반경 13km 이내 지역에서 관찰된 조류는 140여 종의 5만 6천여 마리. 철새들이 많이 찾는 오조리와 종달리 습지 등 생태계가 잘 보존된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노선과 겹쳐 조류와의 충돌 위험에 대한 우려는 사업 초기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안 용역에서는 항공기에 치명적 손실을 줄 수 있는 사고가 398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라며 위험성을 극히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다른 공항과 비교해도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 제출된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은 달랐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충돌 가능성이 높은 종들이 충돌 심각성에서는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항이 있는 지역마다 출현하는 조류가 다른데도 똑같이 적용됐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에서 월동하는 철새인 떼까마귀. 다른 지역에는 거의 없다 보니 지금까지 공항에서 충돌 사고가 없었다며 제주 제2공항 충돌 가능성 조사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충돌 심각성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종에 대한 몸무게와 무리가 얼마만큼 큰 무리를 짓는지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충돌 심각성 평가에 있어서 떼까마귀가 누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2공항 건설 이후 새로 유입되는 조류에 대한 분석도 빠졌습니다. 안락할미새와 황로, 백로 같은 조류는 지금은 거의 없지만 제2공항 활주로 주변에 초지가 조성돼 서식 환경이 좋아지면 개체 수가 늘어 충돌 가능성이 큰데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검토 의견을 낸 6개 기관 중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한 곳을 빼곤 모두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환경부 결정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인 15분 도시 제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누구나 도보나 자전거로 접근할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내년 초까지 기본 구상을 만들고 시범지구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 대폭 바뀔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어린이들이 어린이집까지 걸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8분. 동지역은 평균 4.3분이지만 읍면 지역은 19.5분으로 5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민간 체육시설과 학원, 민간 의료와 노인복지시설도 동지역에 비해 읍면 지역이 걸어서 접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 4배 정도 깁니다.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고 누구나 쉽게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병원 같은 곳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게 15분 도시 제주의 핵심입니다. 제주를 여러 개의 생활권으로 나눈 뒤 시설을 배치하고 접근성을 개선한 뒤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제주연구원이 내년 초까지 기본 구상을 만들고 시범지구 4군데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15분 거리에 체육시설이 없는 곳이 어느 지역이다. 그러면 여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수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걸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쪽을 안 된 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15분 도시를 제주에 맞게 구체화시키고 문제점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주도민에게 이 15분 도시 제주가 실현됐을 경우에 어떠한 이득, 어떠한 그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자칫 잘못하면 마을 간의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이제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시설 조성이라고 생각했을 경우 이 지역이 정말 필요한 지역이어서 이걸 시설을 하는데 옆 동네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클레임을 걸게 되면 제주도는 도민 참여단을 모집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토론회와 국제 컨퍼런스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지방선거 못지않게 치열하게 펼쳐졌던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도내 32곳 조합장 가운데 무투표 당선을 뺀 11곳이 교체되며 세대 교체 바람이 불었지만 현역 강세는 여전했는데요. 현역 조합장에게 유리한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지역경제 수장이 된 농수협과 산림조합장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선을 노린 현직 조합장에 맞서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관심을 끌었던 제주시 수협은 올해 53세 김경필 후보가 최연소 조합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복지가 우선 부족한 편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기금을 조성해서 조합원님들이 이제 우리 소득을 늘릴 수 있고 복지 증진에 힘쓰도록 하라고 조합원님들이 저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7명의 후보가 출마해 경쟁을 펼친 안덕농협에서는 이한열 후보가 현 조합장을 제치고 2위와 불과 6표 차로 당선되는 등 재출마한 현 조합장 29명 가운데 8명이 낙선했습니다. 교체 바람은 서귀포시에서 거세 9개 농협 가운데 6곳이 교체됐습니다. 하지만 제주시에서는 제주축협을 제외한 모든 농협에서 현 조합장이 다시 당선되는 등 현역 강세는 여전했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아 공직선거와 다르게 연설회나 공개 토론회를 할 수 없어 현역 조합장에게 유리한 선거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거운동이 제한된 가운데 지난 선거에서는 없었던 기부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며 불법 행위 12건이 적발됐습니다. 초청 대담회라든지 그다음에 토론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선거 방법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결국에는 신규로 진입하고 있는 조합장 후보들한테 유리해서 나름대로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귀포 수협에서는 김미자 조합장이 전국 여성 출마자 가운데 처음으로 3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1개 조합장은 모두 남성이 독식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국민의힘 태용호 의원의 최고위원 선출에 대해 제주 지역 정당들의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태용호 의원의 제주 4.3 왜곡 망언 이후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던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4.3 유족과 제주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입장문을 내고 도민들의 아픈 상처에 생채기를 낸 태용호 의원이 여당 최고위원회에 당선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4.3 유가족들과 도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4.3 왜곡 발언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4.3 진상조사 결과와 희생자 유족 등을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 특별법에도 비방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제주 들불축제가 오늘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가운데 오름 블로킹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자 불과 관련된 모든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구체적인 방침은 내일 밝힐 예정입니다. 제주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